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중력입니다. 이번 역학적 시스템과 관련된 단원, 오늘 해야 되는 요 단원들은 1학년 통합과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물리 파트 부분이 있는.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좀 쉽게 기본 개념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1에서 97쪽이고요. 학습 목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용하여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력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구와 생명 시스템의 중력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주요 학습 어떤 요소는 바로 중력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력 외에도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작용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번개는 지면과 구름 사이에 어떤 전기력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어떤 힘인데, 이런 번개, 전기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물체와 지면이 닿았을 때 발생하는, 우리가 이제 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힘이죠. 마찰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 중에 전기력, 마찰력. 그리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바로 중력이죠. 중력이 있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간다든지,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중력과는 같은 다른 개념인데, 물 위에 튜브가 뜰 수 있게 하는 힘, 부력, 이것도 지구상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지구에는 외액의 어떤 순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기력은 우리가 나침반을 방향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죠. 그러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높이 뛰기에서의 그 장대의 탄성력을 이용하는 것, 탄성력.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즉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은 뭐냐면 역학적 시스템이다. 역학적 시스템 여러 가지 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이 역학적 시스템은 결국은 지구 시스템과 우리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시 다뤄야 될 개념, 중력입니다. 중력. 만유인력은 뭡니까? 어떤 물체끼리 서로 질량이 있다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만유인력인데, 이 지구에서 물체와의 당기는 힘, 그걸 우리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은 물체의 다양한 운동의 원인이 되죠.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데,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비나 눈, 우박이 내릴 수 있다.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지금 공전하고 있다.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떨어지거나 흐른다. 활을 쐈을 때 활이 쭉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다양한 어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과가 지면으로 떨어진다. 어쨌든 이렇게 중력은 다양한 현상들을 나타나게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어떤 중력이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력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구 중심을 향해서, 중력의 힘의 방향이 지구 중심의 방향으로 향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중력의 크기. 중력은 만유인력인데 지구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력은 지구에서, 즉 물체의 무게로 나타나며, 당연히 무게가 무거울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중력의 힘은 커집니다. 먼저 질량과 무게는 좀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지금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고,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이 지구에서의 무게와 달에서의 무게는 같은 물체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질량은 어디에 가나 그 고유의 값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약 9.8N이다 라고. 여기서 이 그 무게의 중력의 단위 이 뉴턴을 사용합니다. 뉴턴을 사용하고요. 중력의 크기는 그래서 9.8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어떤 중력의 크기, 즉 무게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9.8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중력의 크기, 즉 무게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중력의 단위는 뉴턴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까 봤듯이 중력의 방향은 어디 방향?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보자. 이 아이가 공을 위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 아이가 활을 쏘면 활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손을 떠난 공과 화살은 중력에 의해 운동한다. 운동 모습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을 그러니까 간단한 실험이지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 실험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예, 실험 영상 잘 봤죠? 그러면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 영상은 정지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준비물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하기 과정은 아까 실험 동영상을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동전이 바닥에 닿는 시간은 어떠할까? 그냥 떨어지는 건가? 앞으로 쳐서 날아가는 거. 지면에 닿는 시간은 어떠했죠? 동시에 떨어졌죠? 바닥에. 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면 두 동전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된 거를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확인해 보면 두 동전의 매 순간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까? 연직 방향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유낙하. 수평 방향은 앞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연직 방향은 두 동전이 동시에 떨어졌는데 점점 속도가 증가했죠. 증가했고요. 수평 방향의 위치는 어떻게 변했을까? 수평 방향은 나 같은 동전은 앞으로 날아갈 때 확인해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같았다는 얘기야. 등속 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와 나의 연직 방향의 위치 변화를 비교해 보자. 연직 방향은 밑으로입니다. 밑으로 봤을 때 동시에 떨어졌고요. 이만큼 떨어졌어.
얘도 이만큼 떨어졌어. 지금 보면 떨어지는 연집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가 시간당 똑같습니다. 지금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동전가와 나의 연직 방향의 위치는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동전가와 나 모두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동안 동전사의 위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거리는 같은데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점점점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속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자유낙하 운동할 때 중력 가속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9.8m/s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전 나의 수평 방향의 위치 변화를 연직 방향의 위치 변화와 비교해보자. 동전 나 같은 경우를 보면 어땠습니까? 연직 방향은 점점 어떻게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속력이 빨라졌다는 얘기고, 수평 방향을 보면 수평 방향은 옆으로 가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씩 지금 일정하게 이동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뭐 속력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점점 증가했다. 변화량이, 위치 변화량이, 즉 속력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수평 방향으로는 위치 변화량이 일정하다. 즉 일정한 간격,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등속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 분석하기 1과 2를 종합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해보자. 그럼 이거를 한번 표로 정리해서 정리된 걸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네 둘의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나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공통점을 보면 시간에 따른 연직 방향의 위치가 동일하므로, 아까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연직 방향으로 동일한 운동을 합니다. 둘 다 똑같이. 그리고 속력이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수평으로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아까 봤듯이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등속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차이점. 나무 막대로 동전 나를 점점 세게 쳐. 얘를 더 세게 쳐. 그럼 가와 나의 운동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게 치면 더 멀리 날아가겠죠? 더 멀리 날아갈 텐데 수평 방향으로는 더 멀리 날아갈 겁니다. 속력도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이 연직 방향은 똑같다는 겁니다. 가나 나나 똑같은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세게 치면 동전 나만 수평 방향으로 점점 더 멀리 날아간다. 따라서 동전 가와 나의 연직 방향의 운동은 밑으로는, 연직 방향 밑으로죠? 변함이 없고요. 동전 나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만 증가한다. 세게 쳤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속력만 증가했다. 떨어지는 거, 중력에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이다. 중력만 받아 일단 저항을 무시하고요.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다. 그래서 뭐 공이라든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중력에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 운동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얘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 정도, 1초 동안 예를 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시간이 어떻게, 아니 거리가 어떻게 더 멀어지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위치가 점점 더 멀어지니까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즉, 근데 그 속력이 빨라지는 것도 일정하게 빨라지는 겁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게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붙느냐? 얘가 여기서 강아지가 떨어뜨려서 1초 후에는 속력이 저항이 없을 때,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저항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1초일 때 9.8m/s가 됐습니다. 2초일 때는 19.6m/s가 됐습니다. 지금 9.8이 더해졌어, 속력이. 3초일 때는 9.8을 더한 29.4가 되고요. 4초일 때는 9.8을 더해서 39.2가 됩니다. 그럼 5초일 때는 속도가 더 붙어서 9.8을 더하면 49가 됩니다. 5초일 때는. 이렇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중력 가속도를 1초에 9.8m/s씩 증가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 낙하하는 물체의 그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공기의 저항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기 저항이 없다고 이제 무시하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공이든 간에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면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도달한다는 거야. 질량에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쇠구슬하고 어떤 깃털하고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죠. 그럼 왜 그러냐면 공기의 저항을 깃털이 많이 받기 때문에 늦게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공기 저항을 없앤 진공 상태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동시에 떨어집니다. 깃털이나 쇠구슬이나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이거 했던 겁니다. 아까 그 그림으로 봤던 거 이렇게 떨어뜨렸어. 4초일 때 39.2m/s였습니다. 5초일 때는 9.8을 더 더해야겠죠? 그럼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49가 나왔죠? 49m/s가 나왔습니다. 5초일 때는. 중요합니다. 정지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물체는 어떻게? 운동 방향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알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정하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수평 방향만 생각했을 때는 얘가 이만큼, 이만큼 같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다가 속력이 변하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직 방향, 즉 밑으로는 어땠습니까? 지금 거리가 점점 늘어났지. 그러니까 어때?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했어.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왜? 아까 봤듯이 자유낙하 운동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져서 공을 우리가 던졌어도 결국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들도 자유낙하하는 동안은 어쨌든 이 세 가지 더 세게 던지던 간에 똑같이 지면에 도달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수평으로 더 세게 던지면 속력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더 멀리는 날아가죠. 수평 방향으로.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면에는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 지금보다 공의 수평 방향 속력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공의 위치를 그림에 표시하죠. 절반으로 줄었으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절반만 날아가니까 이렇게 속력도 절반. 그래서 대신에 동시에 얘나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하다. 수평 방향의 위치 변화는 2분의 1배가 되고 연직 방향의 위치는 변압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만율력, 중력에 대한 어떤 뉴턴의 어떤 법칙, 동영상 하나 시청하고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공을 놓으면 반대쪽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경사면 한쪽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또 같은 높이가 나올 때까지 갑니다. 경사면 길이를 더 길게 바꿔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경사를 아예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공은 그 높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방해를 받지 않는 한 계속 직진합니다. 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공도 그렇죠.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면 이 공은 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공은 포물선을 그리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공을 3개 던져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멀리 가지만 결국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이 땅에 안 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 닿기 직전에 땅을 내리면 됩니다. 공이 바닥에 닿지 못하게 계속 땅을 내립니다. 계속 땅을 내리게 되면 지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은 계속 지구 주변을 돕니다. 사실 공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뉴턴의 생각입니다. This book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Book 3 of Newton's Principia Mathematica. It's a chapter which is called A System of the World. And this English version was published the year after Isaac Newton's death. And it contains some very fine plates illustrating some of the ideas in the Principia. This is the most famous illustration, and you can see an elliptical orbit there, and a demonstration of gravity. 뉴턴의 이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입니다. 달도 인공위성처럼 떨어지면서 지구를 돕니다. 그런데 사과와 달은 도대체 왜 떨어지는가? 뉴턴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은 하나의 법칙을 만듭니다. 뉴턴의 방정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말로 풀어내면 단순합니다. 여기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 힘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세집니다. 즉, 이 호두와 사과의 질량이 커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세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세집니다. 멀어질수록 약해지죠. 정확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이 호두와 사과가 어떻게 서로 당기는지 실험해 볼까요?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지표면의 마찰력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이 없는 우주라면 둘은 붙을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우주에 가본 적도 없는 뉴턴이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뉴턴은 사과를 달과 동일한 높이에 가져다 놓습니다. 달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아래로 끌려 내려옵니다. 뉴턴의 공식이 맞다면 달이 떨어진 거리는 사과가 떨어진 거리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같은 힘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예, 동영상 시청 잘했죠? 뉴턴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런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밝힌 위대한 과학자며 수학자죠. 시작하겠습니다.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지구가 잘 돌아가지 않을 테고 지금처럼 생명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여건이 되겠죠. 예.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력 때문에 지구에 공기층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 공기층이 있어야지 우리 살 수 있잖아. 우리 산소라든지 산소가 있어야지 우리 호흡할 수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고, 광합성을 해야지 또 생명체들이 어떤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나 인공위성이 특히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거, 이것도 중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어떤 대기와 해수의 순환, 얘네들 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적도 지역은 에너지가 쌓일 테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너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게 이 해수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서, 빙하가 녹아서 그게 좀 방해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중력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물이 순환하여 다양한 기사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 있는 팍막이 피를 심장으로 보내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공기층이 지금 지표면에 붙잡혀 있어서 동식물이 살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중력과 중력의 영향이라는 거.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반대 방향으로 줄기가 뻗는다는 거, 이런 것도 중력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척추동물들, 전정기관이 중력의 어떤 그런 감지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도 중력과 관계가 되고요. 그러면 문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의 예를 3개 쓰시오. 뭐 30개도 쓸 수 있겠죠. 30개도. 뭐 공이 떨어진다, 사과가 떨어진다, 뭐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다, 또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 달이 돌고 있다. 굉장히 많은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설명하시오. 자유낙하는 아까 어떻게 떨어졌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저항을 무시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속력은 어떻게 됐죠? 점점 거리가 이제 떨어진 시간 1초마다 떨어지는 거리가 더 커졌으니까 속력이 빨라졌죠. 근데 그 속력이 빨라지는 것도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왜? 중력 가속도가 9.8m/s였으니까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왜 변하지 않았죠? 바로 힘이 더 가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힘이 더 추가로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4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그냥 떨어지는 자유낙하
하는 물체나 수평으로 던진 물체나 연직 방향으로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일정한 속력이 증가되면서 둘 다 똑같이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되면서 지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중력이 작용함으로 연직 방향으로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면서, 즉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이번 단원 정리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2단원, 2부 2단원 시작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